이 소말리아 남자는 한국 남자를 건드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지옥을 열었던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폐륜행위에는 목숨을 걸고라도 그것은 소말리 자신도 생각하지 못한 결과일 것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온갖 나쁜 기행들을 일삼는 것은 그저 도망가면 그만이라는 생각과 더불어 그를 지켜보는 유튜브 시청자들의 모습에서 오히려 자신감을 얻어가며 나라를 옮겨다니며 역사적으로 그들이 싫어할 만한 짓을 골라 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같은 방식이었죠. 길 가는 여자들에게 추태를 보이고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춤을 추는가 하면 약한 사람이 보이면 자신의 방식으로 모욕감을 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소말리는 일본에서 경찰에게 그저 주의 조치 정도에 불과한 처분을 받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말 한국인들에게 그래서는 안 되는 선을 과도하게 넘어버리곤 했습니다. 바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조롱하는 영상을 찍었을 때부터 말이죠. 한국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전거와 느린 엘리베이터, 그리고 일본에 관한 역사가 바로 그것인데 하필 소말리는 가장 참기 힘든 일본에 관한 역사 문제를 한국에서 안 좋게 건드리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 너무도 길지만 짧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과거 일본은 2차 대전까지 저지를 정도로 국력이 팽창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1910년부터 일본은 30년 동안 한국을 식민 지배했던 시절이 있었고 500년을 이어가던 조선 왕조는 을사늑약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애초부터 조선 왕조의 마지막 왕인 고종이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외세 침입에 무능한 면도 너무 컸지만 대륙을 정벌하고 하였던 일본의 야욕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압제하고 그것을 넘어 중국과 청일 전쟁을 벌이고 러일 전쟁 또한 승리하며 동북아 최강군 사국가를 입증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미국의 뒤통수를 치며 태평양 전쟁을 선포하였으니 바로 2차 대전이 그것인데 한국은 그 모든 시기에 전쟁물자와 인적자원까지 모든 것에서 수탈의 대상이 되어 지금까지 한국인에게 일본이라는 나라는 수탈의 원흉이며 침략자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벌어진 강제징용과 위안부 동원이라는 전세계 유례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물론 모든 전쟁 이면에 수탈의 역사와 강제징용의 역사가 어느 나라건 뒤따른 흔적은 있었지만 일본처럼 조직적으로 태평양 곳곳에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짐승처럼 대한 경우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동원된 위안부 소녀들이 바로 소말리가 우길기를 흔들며 조롱한 위안부 소녀상인 것입니다. 흔들었던 우길기 또한 제국주의의 상징이자 한국인들에게 상처를 주기에 충분한 트라우마적 표시였죠.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한국인들에게 그것은 아픈 상처인 동시에 한국의 어머니들을 조롱하는 듯한 아픔을 주기에 충분하며 소말리아가 한국에서 지옥의 문을 열게 되었다고 표현한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그 누구도 자국의 슬픔을 다른 나라에서 조롱하진 않습니다. 심지어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일본에서 조차 위안부에 대해 사과를 할지언정 함부로 한국의 아픈 역사를 찌르진 않죠. 물론 일부 극우 일본 정치인들을 제외하곤 말이죠. 그리고 한국을 건드려서 좋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란 나라를 잘 알기에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서 자신들이 얻어갈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것이죠. 그러나 하필 이 작은 망나니 유튜버 소말리는 한국인에게 제일 아픈 부위를 제일 아픈 바늘로 쿡쿡 찔러댔던 것입니다. 소말리가 역사를 다 알고 그랬을 확률은 적습니다. 그의 곁에 있던 소말리의 친구가 그에게 나쁜 조언을 했을 가망성이 많은데 어쨌든 그를 친구로 생각하고 그것을 조언으로 듣고 행동을 했던 소말리의 죄는 이미 한국인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일파만파 퍼지고야 말았던 것이죠. 소말리는 총기도 없는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에서 자신이 어떻게 무슨 짓을 벌여도 자유롭게 방송하며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한국 남자를 오판했던 부분인 것이죠. 평소처럼 길거리에서 라이브를 하던 소말리는 지나가던 어떤 한국 남자에게 강펀치를 맞았습니다. 갑자기 난데 없는 강펀치를 얻어맞고는 라이브를 하다가 쓰러졌고 잠시 후 다시 일어나서
그 남자에게 찾아가 자신을 때린 이유를 따지듯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의문의 한국 남자는 소말리를 향해 저질 방송을 그만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소말리는 카메라를 들이밀고 라이브 방송이라며 위협했지만 그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소말리를 역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당황한 소말리는 휴대폰을 들어 계속 라이브 방송을 이유로 당신의 모든 것을 찍겠다고 했지만 도망가기 시작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말리는 적잖이 당황했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자신이 폐륜 라이브를 하면서 지나가던 모르는 사람에게 맞아본 기억이 없기에 스스로 괜찮다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지만 한국에서는 완전히 달랐으며 대충 경고의 멘트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엄청난 강펀치였고 문제는 그것이 시작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옆에 있던 동료는 소리치며 놀라워하고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방송을 하던 소말리와 일행은 2명이었고 강펀치를 날린 한국 남성은 혼자였습니다. 그 한국 남성은 추정컨대 소말리의 행적과 행실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한국에서 길 가던 모르는 자를 폭행할 때에 벌어지는 사회적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한국을 모욕한 소말리의 행동을 물리적으로 제압했습니다. 어떤 나라도 그와 같이 소말리의 폐륜적 행실을 제대로 제압하거나 한 곳이 없습니다. 소말리의 국적은 미국이지만 오히려 미국에서 한국 남자가 보여준 모습에 후련해하며 유명 유튜버들은 한국에 가서 꼭 그 남자를 만나보고 싶다고 했죠. 일본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일본에서 벌인 소말리의 끔찍한 기행들을 보고도 누구 하나 제대로 말리거나 그를 제압하지 않았는데 한국의 평범한 남자 한 명이 일본의 모든 남자들보다 훨씬 낫다는 이야기로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칭찬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일본인들의 칭찬이 쏟아지는 이유는 조니 소말리가 일본에 있을 때 전철에서 원폭을 투하하겠다 라며 고성방가를 하고 다녔을 때 이를 저지한 사람이 바로 한국계 미국인 남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쿄 지하철 한복판에서 일본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최악의 고성방가를 일삼음에도 한국계 미국인은 좌시하지 않고 그를 저지했고 신사적인 방법으로 그를 다그쳤습니다. 물론 소말리는 이후 아랑곳하지 않고 여기저기 성희롱과 쓰레기 무단투기, 음란방송과 노상방뇨 등을 일삼으며 일본을 자신의 무대로 삼고 기행 방송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렇게 자신의 기행을 이어가다가 또다시 한국 남자에게 가로막히게 되고 현재는 출국 정지를 당한 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의 다른 점인 것입니다. 일본에서 벌이던 기행의 내용 중 원폭을 다시 투하하겠다는 망언을 쏟을 때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비록 일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말리의 일본 망언을 바라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본토에서는 저지하는 것을 넘어 강펀치를 날리고 폐륜적인 만행의 대가는 바로 응징을 당한다는 것을 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지만 한국인은 누구보다도 법을 통해 자유를 지키지만 법을 넘어선 반인륜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강한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죠. 미국처럼 총기가 합법이 아닌 나라라고 안심하며 폐륜 방송을 하던 소말리는 현재 자취를 감추고 모두를 멀리한 채 도망가려 했지만 법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갇혀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및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